속보, 이강인 움직이나? EPL 2개 팀 이상 관심 있어. PSG 이강인 향한 EPL 팀들의 관심 보도. 현지 난리 난 상황. 이강인의 행보는? 파리 생제르맹은 26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릴의 피에르 모르아 경기장에서 리옹과 2023에서 24시즌 쿠프 드 프랑스컵 결승전을 치른다. 리그 1에서 3연패를 달성한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컵에서도 우승하면 더블 주요 대회 2회 우승을 이룬다. 파리 생제르맹은 직전 시즌 리그 1 우승팀과 프랑스컵 우승팀이 맞붙는 간판 대회인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에서도 우승한 터라 주말 리옹을 잡으면 우승컵 3개로 시즌을 마감한다. 만약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강인은 팀을 옮기자마자 세 번째 트로피를 얻게 된다. 이강인은 시즌 초 허벅지 부상 악재와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에 따른 부담을 이겨내고 리그 3골 4도움을 포함 공식전 5골 5도움을 올리며 활약했다. 최근 기세도 좋아 프랑스컵 결승전 선발 출전이 유력해 보인다. 이강인은 지난 주말 메스를 상대로 치른 리그 최종전에서 한 골 1도움, 원맨쇼를 펼치며 파리 생제르맹에 의해서 0완승에 앞장섰다. 오른쪽에 배치돼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도움을 올렸다. 세트피스의 키커로 자주 나서는 이강인은 코너킥을 짧게 연결하는 선택을 했다. 이를 받은 카를레스 솔레르의 슈터링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어시스트로 기록됐다. 도움으로 출발한 이강인은 점점 더 날았다. 전반 12분에는 마르코 아센시오의 패스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문전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다 낮게 연결된 크로스에 발을 뻗었다. 비디오 판독, VAR을 거친 결과 온사이드로 확인돼 전반에만 한 골 1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축구 통계업체 홈업은 이강인에게 평점 8.8점을 부여했다. 선제 득점을 넣었던 솔레르와 같은 평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고점이었다. 또 다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이강인에게 평점 8.4점을 매기면서 맨 오브 더 매치 급 활약을 인정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요한 순간마다 힘을 보탰다. 특히 올해 초 첫 우승 트로피를 챙길 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프랑스 슈퍼컵인 트로페 데 샹피옹 결승전에서 직접 결승골을 넣어 최우수 선수상 MVP과 함께 타이틀을 높이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첫 시즌임에도 리그 23경기에 나서면서 3골 4도움의 좋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결정적일 때 재능을 증명하는 스타일은 리그 우승이 결정될 때도 발휘됐다. 지난달 말 르 아브르와 경기에서 종료 직전 정확한 크로스로 극적인 동점골을 어시스트에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1정상에 오르는 값진 패스 능력을 증명했다. 음바페는 임대로 뛴 2017에서 18시즌부터 7시즌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주포 역할을 하며 307경기 256골을 기록했다. 리그 우승 6회, 프랑스컵 우승 3회, 슈퍼컵 우승 3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선사했다. 음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은 올 시즌까지다. 그가 더 큰 무대에서 도전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결국 그는 재계약 대신 이적을 선택하기로 했다. 음바페의 다음 행선지로는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음바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팬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밝힌다고 한 적이 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다. 툴루즈전이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프랑스 최고의 팀에서 뛴 건 엄청난 행운이었다. 라며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지막을 발표한 바 있다. 퍼거슨이 오라고 했습니다. 클롭이 막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FW가 맨유로 가지 못한 이유. 레반도프스키는 2010년 독일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으며 상승세를 탔고 2014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전성기가 열렸다. 그리고 2022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뒤에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각종 득점 신기록을 파괴한
세계 최고의 득점력을 가진 스트라이커였다. 레반도프스키가 이적 비화를 하나 털어놨다. 그가 도르트문트 시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강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합의가 다 이뤄졌다. 하지만 끝내 무산됐다. 세계 최고의 명장들의 기싸움이 펼쳐진 것이다. 당시 메뉴 감독은 위대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 그리고 도르트문트 감독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었다. 레반도프스키는 한 게임 업체 행사장에 나타나 메뉴 이적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내가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였다. 22세, 23세 정도 됐을 때 퍼거슨 감독에게 전화가 왔다. 퍼거슨 감독과 대화를 나눴고 나는 결정을 내렸다. 맨유로 가기로. 퍼거슨 감독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 맨유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퍼거슨 감독 역시 전성기였다. 나는 맨유로 이적하기로 결정을 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적이 개인 혼자 결정을 한다고 이뤄지는 건 아니다. 구단을 설득해야 하고 현재 소속팀 감독을 설득해야 한다. 도르트문트는 팀 내 최고의 공격수를 내줄 수 없었고 클롭 감독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이들은 레반도프스키에게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메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이적을 거부했다. 결국 클롭 감독이 거부한 것고 이적을 막은 것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나는 맨유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도르트문트가 거절했다. 도르트문트가 이적을 막은 것이다. 나는 구단과 감독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에 남았다. 고 기억했다. 3. 김민재에겐 비극인가? 미넨 부임 임박 콤파니. 첫 영입 목표부터 특급 12, 오른쪽 화살표. 그를 매우 좋아해. 영국의 스포츠 바이블은 24일 한국 시각 콤파니는 전 맨체스터 시티 동료를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다. 콤파니는 최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의 차기 감독으로 가장 가까워진 인물이다. 이미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과 함께 바이에른과 콤파니의 현 소속팀인 벌리와의 위약금 현상만이 남았다고 알려졌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개인 SNS를 통해 콤파니는 바이에른에 정말로 합류하고 싶어한다. 위약금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곧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바이에른 소식에 정통한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도 두 구단이 합의하는 대로 콤파니는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바이에른으로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콤파니 영입이라도 추진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이후 토마스 투엘과의 결별이 확정됐기에 차기 감독 선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투엘과의 결별을 발표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달리 바이에른의 감독 선임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가장 우선순위로 알려졌던 감독은 사비 알론소다. 알론소는 지난해 10월 레버쿠젠 지휘봉을 잡은 이후 올 시즌 이미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량 증명에 성공했다. 다만 레버쿠젠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한 알론소는 바이에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율리안 나겔스만의 복귀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바이에른에서 반대 여론을 맞이한 나겔스만은 곧바로 독일 대표팀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바이에른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후 로베르트 데제르비와 지네딘 지단, 랄프 랑닉, 훌렌 로페테기 등도 모두 바이에른행을 거절했다. 안개 속에 빠졌던 바이에른의 감독 선임 계획은 콤파니의 등장으로 그나마 차기 시즌 감독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콤파니는 지난 21일부터 바이에른 차기 감독 유력 후보로 꼽히기 시작했다. 앞서 로마노는 21일에도 콤파니가 강등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단의 옵션으로 논의되고 있다. 바이에른도 여러 후보 중 콤파니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라며 콤파니의 바이에른행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최근 보도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 2019년 안더레흐트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처음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콤파니는 이후 2022년 번니 지휘봉을 잡으며 잉글랜드 무대에 발을 들였다.
벌리에 부임하고 첫 시즌에 승격을 이끌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에서는 고전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승격 후 첫 시즌 만에 19위로 다시 벌리를 강등시키고 말았다. 강등으로 지도자 경력에 아쉬움을 남긴 콤파니도 바이에른 부임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로마노는 콤파니는 바이에른 감독직을 5분 만에 수락했다. 그는 벌리에 바이에른과 합의한 사실을 알리며 떠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라며 콤파니의 위지를 전했다. 콤파니의 위지가 확실하기에 두 팀 사이의 위약금 합의만 끝난다면 곧바로 선임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콤파니의 바이에른행이 올 시즌 바이에른에서 쉽지 않는 첫 해를 보낸 김민재에게는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다. 콤파니가 첫 영입으로 센터백을 데려오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바이블은 콤파니는 옛 동료 중 한 명을 바이에른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영입할 수 있다. 그는 존 스톤스를 바이에른 첫 영입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 스톤스는 올 시즌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스톤스와 맨시티의 계약은 2년이 남았다라며 스톤스 영입 가능성을 전했다. 스톤스는 지난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달성 당시 핵심 선수였다. 센터백과 3선을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하며 팀의 큰 보탬이 됐다. 다만 올 시즌은 부상과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마누엘 아칸지, 네이선 아케 등에 밀려 리그 16경기 출전에 그쳤다. 충분히 이적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콤파니는 스톤스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감독이다. 그는 지난 2003년 벨기에 안더레흐트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줄곧 엄청난 활약을 한 레전드. 수비수이며 특히 맨시티에서 경력이 빛났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맨시티의 강팀 도약을 이끈 구단 레전드다. 이미 맨시티에서 스톤스와 뛰어본 경험도 있다. 그렇기에 만약 스톤스가 콤파니의 구애로 바이에른으로 향한다면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에릭 다이어, 마티아스 더리우트 조합에 밀려 후반기 대부분을 벤치에서 보낸 김민재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쟁쟁한 경쟁자들에 이어 감독이 직접 원하는 센터백까지 팀에 합류한다면 주전 경쟁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길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인터뷰를 통해 잔류의지와 반등에 대한 각오를 다졌지만 상황에 따라 이적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콤파니의 부임 임박과 함께 그를 둘러싼 바이에른의 변화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콤파니의 첫 영입과 선수단 개편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김민재의 주전 경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4. 우승에도 경질, 메뉴 결국 결단. 테나흐 시대 드디어 막 내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을 끝으로 에릭 테나흐, 54 네덜란드를 경질할 거란 현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FA컵 결승전에서 우승 타이틀을 따내더라도 동행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전방이다. 이적 전문가 잘루카 디마르지오는 네덜란드 사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23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결승전이 테나흐 감독에게는 맨유를 지휘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며 시즌이 끝나는 대로 맨유는 테나흐와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맨유도 곧바로 새로운 사령탑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매체 풋볼 트랜스퍼스도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더라도 테나흐 감독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맨유는 다만 맨시티와 FA컵 결승전 전까지는 테나흐 감독의 거취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다른 매체들에서도 관련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중이다. 맨유 구단과 테나흐 감독 간 계약은 내년 6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시즌을 마치더라도 계약상 다음 시즌에도 팀을 지휘해야 한다. 맨유 구단은 다만 남은 1년의 계약 기간 동행 대신 테나흐 감독을 경질할 것이라는 게 현지 공통된 전망이다.